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미래에셋을 창업한 박현주 회장은 돈은 아름다운 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책을 읽다 보면 아주 멋진 말이 하나 있는데요. 밝을 때 그림자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깜깜한 밤에 새벽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같이 주가가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시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몇 달 전이었는데요. 미국에서 판매된 GM 전기자동차 볼트에서 연이은 화재가 발생이 되어 전기자동차에 대한 우려가 컸었는데요. 이 화재의 원인이 대부분 배터리에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 결과를 얻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경험 그리고 시행착오가 여전히 필요하겠지만 대부분은 배터리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와 배터리 제조 시 소재에 들어갈 수 있는 불순물에서 오는 폭발 사고로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중대형 2차 전지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 양극재에서 금속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는데요. 바로 이 과정을 담당하는 장비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탈철기가 되겠습니다. 탈철기에 대한 설명에 앞서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의 작동 원리를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의 주요한 부분은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과 전해질 이렇게 크게 4가지 4대 소재로 나뉘어집니다. 보통 리튬 함유량이 많은 하이니켈이 양극재로 근래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업체가 에코 프로비엠, LNF,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등이 있습니다. 양극재에서 활성화된 리튬 이온은 액체 형태의 전해질을 통해서 음극재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양극재와 음극재가 섞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분리막입니다. 전해질 업체는 대표적으로 첨보가 있고요. 이제 분리막은 최근 SK 이노베이션에서 분리한 SK IET가 대표적 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리튬 이온이 충전이 되고 다시 방전이 되면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이 2차 전지의 기본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를 구성하는 양극재 소재에 따라 이제 크게 2가지 형태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그 니켈과 코발트 그리고 망간 등을 혼합해서 만드는 3원계 배터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완성품 업체가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 이렇게 국내 3사 배터리 업체가 되겠고요. 이와는 다르게 인산철을 가지고 만드는 중국의 대표적 이 기업이죠. CATL이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 추세가 효율성이 더 높은 3원계 배터리가 아무래도 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원계 배터리도 과거에는 코발트 함량이 이제 많았었는데 그 높은 효율성과 안정성 그리고 이제 보다 긴 수명 그리고 점차적으로 니켈의 함량이 높아지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니켈 함유량이 높은 하이니켈이라는 양극재는 배터리 4대 핵심 소재 중에서도 그 비중이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양극재의 앞으로의 수요를 보시면 다른 소재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토록 양극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와 맥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양극재의 수요는 음극재 전해질 및 분리막보다 월등히 높고요. 앞으로 이제 배터리의 효율성, 안정성 그리고 이제 긴 수명을 위해 점진적으로 니켈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문제는 니켈의 함유량이 높아질수록 고순도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 같은 금속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하는데 코발트에 비해 니켈은 이 소재 특성상 그 리튬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이런 어떤 굉장히 정교한 탈철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니켈의 함유량이 고용량 많을수록 그 리튬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가 매우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시장의 수요는 니켈의 함유량이 더 높아지고 있고 불순물에 대한 제거는 더욱더 이제 어려운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에 특화된 탈철 기술은 시장에 매우 필요한 작업으로서 사업이 앞으로 보다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철과 같은 불순물을 리튬에서 완벽히 제거하지 못한다면 양극재와 음극재가 이런 어떤 불순물들로 인해 쇼트가 나면서 배터리 폭발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 공정은 배터리가 고도화될수록 시장 수요가 더욱더 커질 거라는 당연한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흥분되지 않습니까? 이 표는 2차전지 관련 소재 업체와 장비 업체를 하나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2차전지 완성 업체로는 LG화학에서 분사한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또 분사를 앞두고 있는 이제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가 대표적 글로벌 리딩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앞서도 설명했지만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는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이제 LNF가 있고요. 이제 반대로 음극재는 포스코 케미칼 등이 굉장히 대표적인 국내 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분리막에는 SK이노베이션에서 분사한 SKIET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전해질과 첨가제 등은 솔브레인과 첨보가 대표적 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2차 전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휴대폰 등 IT 제품에 들어가는 소형 배터리 형태가 있고요. 근래에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중대형 배터리, 그리고 이제 태양광 발전, 에너지 사업 분야의 잉여 전력을 저장하는 대용량 배터리 등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휴대폰이나 랩탑에 들어가는 소형 배터리는 코발트 함량이 비교적 높은 반면에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중대형 배터리는 니켈 함량이 높다는 특징이 서로 있겠습니다. 앞으로 획기적 전환점이 될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중대형 배터리에 대한 시장 수요를 바탕으로 주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세계 전기차 판매 대수가 약 100만 대였고요. 같은 기간 내연기관 자동차 세계 판매 대수는 9,500만 대로 1억 대가 한 해 이제 팔렸죠. 2017년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 대비 전기차 판매 대수 약 1%에 해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로 전환되는 시점임을 고려할 때 전기차와 동반 성장하는 리튬 2차 전지 산업도 이제 그 시작점에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4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6.5%에서 이제 수요가 급증하는 정점, 이 다시 말해 티핑 포인트의 원년이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2014년 0.4%에 불과했던 시장 점유율, 앞서 말한 대로 2017년 1% 증가했고요. 2030년에는 20%까지 이제 높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전기차의 수요는 2019년부터 올해 2021년 전기차의 판매 침투율 상승이 예상보다 훨씬 가파르다는 것 또한 명확한 하나의 어떤 팩트로 자동차 산업의 대전환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전기차용 리튬 2차전지 수요는 2020년에 53기가와트시, 2022년 내년이죠. 94기가와트시로 그 스마트폰을 포함한 IT 기기용 수요를 단박에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전기차용 리튬 2차전지 시장 규모는 2016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163기가와트시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전기차용 리튬 2차전지 시장은 2024년까지 연평균 34%의 폭발적인 성장할 거라고 이제 SNE 리서치 등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완성업체와 2차전지 관련된 소재 및 제조업체의 성장세와 함께 연관되어 2차전지 장비 시장 또한 전방산업의 시장 수요와 그 궤를 나란히 할 수밖에 없겠죠. 리튬 2차전지 장비 시장은 2015년 10억 달러, 16년 21억 달러, 17년 44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해 왔고요. 리튬 2차전지 장비 시장, 국내 시장과 중국 시장이 주요한 시장으로서 특히 중국의 전기차 엄청 많잖아요. 그 전기차 배터리의 수요가 16년 32기가와트시에서 17년 51기가와트시, 18년 80기가와트시로 전 세계 중대형 배터리 시장을 중국이 성장을 견인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회사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회사입니다. 2차 전지가 중대형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으로 재편 그리고 집중되면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장비 업체들의 규모 또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자석을 이용한 응용 기기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회사로 주로 자장을 이용해 철을 제거하는 자력 선별 기술을 기반으로 원료에 함유된 철 또는 비철금속을 제거하는 탈철 장치를 제조하고 이것을 2차 전지 소재 업체 및
셀 제조업체 등에 직접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45년 이상의 자력 선별기에 집중하였고 탈철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서 압도적인 시장 우위의 세계적 지배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기업의 전자석 탈철기 EMF는 2차 전지 양극 소재에 함유된 미량의 철을 ppb 단위까지 제거할 수 있는 굉장히 정교한 자력 선별기로 세계에 그 이름이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회사 대보 마그네틱의 간단한 기업 개요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1976년 설립 초창기에 자석에 대한 연구로 한 우물을 팠던 기업이었고요. 1988년 국내 최초로 자기부상 열차 부상에 실험 성공합니다. 꿈같은 이야기였죠. 자기부상 열차가 결국 상업화되지 못했고요. 그러나 이제 이때 취득한 연구 결과와 경험을 토대로 자석을 이용한 탈철 장비에 대한 방향 전환으로 이 회사는 일대 변화를 하게 됩니다. 1994년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2006년 본격적으로 탈철 장비, 이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 탈철 장비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처음으로 그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소형 배터리를 공급하는 중국 ATL사의 탈철기를 천여 수출을 하기 시작했고 2016년 고객사를 국내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중국의 BYD 등 세계적 완성품 업체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고 2018년에는 코스닥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 회사의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요. 현재 이상익 대표 부사장이죠. 12%, 그리고 그의 이제 아버지 이 회사를 설립한 이중곽 사장과 가족을 포함한 특수 관계자들의 지분이 58%나 됩니다. 최근 회사의 단연간 주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장 당시 높은 기대감으로 48,000원 정도의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작년 코로나로 인해 15,000원까지 떨어지다가 다시 상승을 했고요. 최근 시장의 강한 조정으로 인해 현재 약 32,000원 정도 굉장히 역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약 2,500억에 비교적 견실하지만 소기업, 아직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어떤 숨은 진주와도 같은 2차 전지 테마에 엮이지 않는 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의 흐름과 함께 단연간 매출과 이익 증가함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살펴보시면 2019년까지는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다가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역신장을 하게 되고 2019년 47%의 높은 영업이익을 뒤로한 채 코로나 여파로 작년 2020년 결국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 최근 반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요. 매출 142억, 영업이익 21억, 그리고 순이익 18억으로 회복을 넘어 좋은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고요. 주가는 여전히 강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사업이 성장 진입기에 많은 신규 투자로 인해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좀 크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 순이익 40억 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40억 한다고 가정하면 파워가 약 60배 정도로 비교적 높은 편이긴 합니다. 때에 따라서 상대적으로는. 하지만 이 2차 전지 테마에 엮인 여러 종목들에 비하면은 여전히 저평가 구간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요. 또한 현재 시황 강한 조정 시장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시황에서 함께 동반 조정을 받고 있는 32,000원 정도의 가격이면 그래도 매수할 좋은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전기자동차 산업이 티핑 포인트를 지나는 순간 그 수혜를 그대로 직접적으로 온몸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러한 어떤 기대는 급격한 매출 신장과 이익 증대를 저는 곧 받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2021년 반기 보고서를 보면요. 매출의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중국 쪽, 지금 전기차가 가장 많죠. 중국 쪽 수출 비중이 크게 차지를 하고 있고요. 전자석 탈철기인 EMF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약 91%로 거의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또 하나의 기회적인 부분인데요. 바로 소재, 2차 전지 소재 임가공 사업입니다. 이 회사는요, 최근 신규 사업으로 충청도 음성의 양극재로 활용되는 수산화 리튬 임가공 사업을 위해 공장을 이미 준공 완료한 상태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성능 향상을 위해 기존 탄산 리튬에서
수산화 리튬으로 대체가 될 것을 미리 대비하여 수산화 리튬의 소재 임가공 사업의 확장성에 대한 부분을 이미 준비를 완료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21년 반기 보고서 기준 수주 현황입니다. 영업 수주 현황인데 현재 오다 받은 수주 현황을 보면 전자석 탈철기 EMF의 수주 잔고가 약 300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매출이 지금 반기가 한 140억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수주 잔고가 약 300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 올해 반기 매출이 142억. 근데 이 수주 잔고가 언제 올해 다 납품이 되는지는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언제 납품이 될지는 아직 좀 불확실하지만 이 회사의 앞으로의 성장성이 얼마나 클지 적어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지표가 될 거라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이 회사의 재무적 안정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동 자산이 유동 부채보다 2.5배 많습니다. 재고 자산을 빼고도 이 당좌 비율 약 2배 가까운 유동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 비율은 고작 35%의 아주 건전한 재무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캐파 확장, 신규 투자, 소재 임가공 등의 큰 어떤 투자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무적 안정성은 견실한 기업 경영을 넘어 굉장히 보수적으로 회사를 운영한다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사장이죠. 이제 이 회사를 설립한 아버지 이중각의 아들, 이제 부사장 이상익 대표인데요. 그 인하대 신소재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현재 경영권을 물려받아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분 말에 따르면요, 이제 전자석 탈철기 장비 사업은 현재 이제 풀캐파로 이제 생산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 임가공 사업에 대한 실적 상승, 앞으로의 실적 상승에 대한 지금 준비가 완료된 이런 이 소재 임가공 산업에 대한 실적 상승에 굉장히 큰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 2차 전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재 임가공업과 연계된 첨가물 사업에 대한 진출도 장기적 사업 확대 영역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연구 개발비로 한 해에 약 6%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2차 전지 탈철 장비의 리더로 글로벌 리더로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면서 이 소재 임가공, 리튬 임가공 전문 기업의 어떤 도약이라는 비전문을 만들어 앞으로 매우 밝은 전망이 기대되는 회사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오늘 종목 분석 영상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밝을 때 그림자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깜깜한 밤에 새벽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채널 성장을 위해 여러분들의 구독은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종목 분석 영상을 앞으로도 많이 기대하신다면 멤버십 가입을 통해 여러분들의 따뜻한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